이 수건이 빠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다리 내려볼게요. 눌러서 뒤로 발을 보내주면은 활성화되죠. 코어라는 거는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동작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필라테스 할 때는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속근육 사용하는 호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압을 유지하면서 숨을 참는다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무브먼트 디자이너 제이킹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지금 필라테스 강사시자 저희 회원님이신 서현님께서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먼저 데드리프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압이 약해서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리로 지면을 잘 못 눌러서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드리프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고, 두 번째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티프 데드리프트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무릎에 대한 각도예요. 그래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무릎 각도가 많이 구부러지고 무릎 굴곡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비교적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단 좀 무릎 각도가 덜 구부러지고, 마지막 세 번째 스티프는 말 그대로 무릎이 좀 뻣뻣한 상태에서 하는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허리에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데드리프트는 스티프 데드리프트고, 그 다음에 루마니안, 그리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거나 혹은 허리 부상 이력이 있어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루마니안이랑 스티프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데드리프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영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자세를 먼저 세 가지를 그냥 포괄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데드리프트 방법은 제가 많은 영상들을 찍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무릎 각도가 많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죠. 거의 쭈그려 앉는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고, 루마니아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내려가는 정도가 루마니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티프는 거의 다리를 펴다시피 한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서현님도 디스크가 약간 눌려 있었던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벨로 낮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셋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먼저 캐틀벨로 접근을 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고 서현님이 다리 사이에다가 캐틀벨을 끼고, 발은 처음에 11자로 딱 놔주시고요. 왜 11자로 놓냐면은 발을 바깥으로 외회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서현님이 내려가실 때 발목 가동성이랑 고관절 가동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1자로 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엉덩이를 쭉 빼면서 히피지 자세로 해서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잡고,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실 때는 어깨를 잠그고, 그리고 다리로 지면을 세게 눌러줘야 돼요. 제가 누를 테니까 눌리지 마세요. 오케이, 살짝 들고 일어나 볼까요? 들고 일어나세요. 쭉 바로 서서 엉덩이 집어넣고 다시 내려가고, 또 한 번만 더. 둘, 내려왔다가 셋. 자, 두 개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오케이, 내려놓고.
자, 지금 이 캐틀벨 가지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할 때는 어떠세요? 허리에 좀 부담이 좀 가세요? 아니요, 하나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서현님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잡는 순간부터 조금씩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허리에 좀 부담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캐틀벨 가지고 거의 쭈그려 앉다시피 스쿼트 하다시피 무릎 각도를 많이 구부려 가지고 다리로 지면을 잘 누르고 배 복압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복압이 약하신 분들은, 복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배 안에 압력이 높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압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허리의 이 전만각을 더 증가시키는 거를 제어해주는, 컨트롤해주는 이 앞쪽 복부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훈련하시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허리의 전만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허리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할 때도 이 허리가 뒤로 전만되는 이 각도를 최대한 컨트롤 해주려면 앞쪽 코어가 잘 탄탄하게 버텨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 훈련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허리 살짝 들어주세요. 네, 됐어요. 누르세요. 자, 처음에는 제가 지금 수건을 허리에다 껴놨는데 이렇게 수건을 대고 이게 안 빠지게 꽉 눌러주세요. 시작. 이거를 유지하는 거를 처음에 많이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그 다음 동작은 이 상태에 다리를 위로 올리세요. 양쪽 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허리 꽉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데드리프트 하면 등 근육이죠. 이 어깨 관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깨 후면이 바닥에 닿는다 생각하고 꽉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배 복압 유지하고,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펴볼까요? 양쪽 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내릴 건데 이 수건이 빠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다리 내려볼게요. 뜰 것 같은 말씀하세요. 좀 더 내려보세요. 허리 아파요? 괜찮아요? 당기세요. 다시 당기세요. 원 상태로. 그렇지. 쭉 당기고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레그레이즈보다 이렇게 백프레싱을 한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를 천천히 하시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지를 지금 복부로, 복압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천천히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시작. 2개만 더. 천천히 내려서 컨트롤하고 다시 당겨서 올리고. 자, 천천히 내리고. 허리 스트레스를 지금 복부가 잡아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 천천히 내리고. 자, 그 다음 단계는 똑같이 아까처럼 해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리 올리고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허리 꽉 누르세요. 수건 안 빠지게. 이 상태에서 복압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광배를 꽉 눌러주는 등 쪽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압을 잡은 상태에서 밴드로 풀오버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버티면서 이마 쪽으로 팔 가지고 오세요. 팔 피고 천천히 했다가 다시 당기세요. 배꼽 쪽으로. 근데 배에는 계속 힘 주고 계셔야 돼요. 수건 누르고 하나, 다시 다리 컨트롤하고 둘, 배 힘 5개만 할게요. 천천히 셋, 위로 올라올 때도 버텨주고. 자, 2개만 더. 넷, 자, 하나만 더. 5, 쭉 더 끝까지 내리세요. 천천히 놓고 천천히 버티세요. 오케이, 다리 내리고 그만.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이 복압을 유지하는 백프레싱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컨트롤하는 연습들을 추가로 하시면은 데드리프트처럼 사지를 활성화시키면서도 복압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통합적인 운동들을 잘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지금 서현님이 뭘 물어보셨냐면은, 그래서 본인이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코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앞코어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상지를 플렉션 하는 거, 이렇게 굴곡하는 거라고 많이들 배우는데,
사실 상체를 굴곡시키는 역할보다는 허리가 과신전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너무 몸통이 회전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너무 측면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팔다리를 컨트롤해주는 이런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라는 거는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동작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부상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의 대부분이 코어도 중요하지만 다리로 지면을 잘 못 누르세요. 그래서 다리로 지면을 잘 누르게 되면 그만큼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그렇고 허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다리로 지면을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서현님이 따라 해보시면 돼요. 스플릿 스쿼트랑 거의 비슷한 동작인데 다리를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다리 앞다리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로 저희가 연습하듯이 이렇게 발을 잡아줘요. 그리고 몸통에 꽉 눌러서 등을 활성화시켜요. 그 다음에 한 다리로 데드리프트 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가주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서 앞쪽 허벅지를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기까지 세컨풀까지만 연습을 하는 거죠. 등 잡아주고 배 잡아주고, 특히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하고 배 잡아주고. 한번 해볼까요? 다리 뒤로 하고 잡고, 그 다음에 먼저 이쪽 앞쪽 허벅지 꽉 눌러주세요. 눌러서 뒤로 발을 보내주면은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배 꽉 잡아주고 천천히 데드리프트 자세처럼 내려가 주세요. 거기까지 앞다리 눌러서 일어나고 스탑. 거기까지만 내려가요. 또 자, 다리를 써서 다리를 밀어서 일어나요. 스탑. 오케이, 됐어요. 상체 너무 열리지 말고 배 힘주고. 자, 일어나면서 밟을 때 배 힘. 자, 3개만 더. 배 힘주고. 자, 하나. 그렇지. 등 잡아주고. 둘. 하나만 더. 셋. 오케이, 그만. 오늘은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데드리프트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허리에 무리가 제일 가지 않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무리가 좀 갈 수밖에 없는, 역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드리프트, 이렇게 데드리프트의 차이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는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2가지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서현님 같은 경우에도 필라테스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할 때 복압이 좀 어려웠다고요? 네. 어떻게 어려웠어요? 저는 필라테스 할 때는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속근육 사용하는 호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압을 유지하면서 숨을 참는다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벨트를 빌려주시고 그 벨트 안을 채우는 느낌을 알려주셨을 때 아, 이런 게 복압이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허리벨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그 복압에 대한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벨트를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잘 유지를 하는 거는 사실 척추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고중량을 다루시거나 특히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복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허리가 과전만 되지 않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배로 딱 잡아주는 그런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부상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이킹이었습니다.